세간의 평가가 매우 좋았던 레노버의 8.8인치 태블릿 레노버 리전 Y700 2세대가 국내에 정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발판을 구매했습니다. 정발 가격이 12기가 램, 256기가 저장장치 모델이 499만 9천원이었는데요. 직구해서 글로벌 럼을 올리면 적어도 10만원 이상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중국에서도 작년에 처음 출시했던 당시의 가격은 2399위안, 그러니까 약 45만원이었고 유럽이나 일본에서의 정발가는 50만원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에 한국 정발가가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발 타이밍이 반년 이상 늦은 게 문제죠. 제가 원래 쓰던 태블릿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인데 이건 제가 2년 반 전에 리뷰했던 그 기계는 아니고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재구매한 1년 정도 된 모델입니다. 그런데 애플케어 플러스를 안 들어놓은 상태에서 몇 달 전에 불의의 사고로 액정 유리에 박살이 나서 사설 수리를 맡길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작동은 정상적으로 하길래 방치해두고 있었죠. 혹시 이걸 새 제품으로 구매하면 얼마가 나올까 궁금해져서 찾아보니까 정가가 100만원이더라고요. 리전 Y700 2세대 정발 가격의 2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대체하기 위해서 구매한 태블릿이 바로 Y700입니다. 사실 레노버 Y700이 얼마나 좋은 태블릿인지, 얼마나 쿨링이 좋은지, 얼마나 게임이 잘 돌아가는지 이런 건 이미 수많은 리뷰 영상들이 증명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미니 6랑 리전 Y700 2세대의 비교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미니 6는 2021년에 나온 기기고 올 후반기에 7세대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긴 해서 이게 공평한 비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현 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고성능 미니 태블릿은 이 두 개 이외엔 선택지가 없어요. 일단 아이패드 미니와 Y700의 외관 차이입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8.3인치 16대 10.5 비율 디스플레이, Y700은 8.8인치 16대 10 비율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 가로와 세로 모두 Y700이 좀 더 깁니다. 특히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감상할 경우에 화면 비율상 두 기기에서 화면 크기 차이 체감이 꽤 많이 나죠. 디자인이야 뭐 태블릿의 디자인이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아이패드 미니의 스타라이트 색상은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색상이긴 합니다. 무게는 아이패드 미니가 294g, Y700이 349g으로 50g 이상 차이가 나서 손에 들었을 때 꽤 차이가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연결 단자는 둘 다 USB-C 타입을 사용하지만 Y700 2세대는 USB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건 기계를 들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선이 방해되지 않도록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충전을 하면서 C타입 이어폰이나 유선 컨트롤러 등 외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디스플레이는 Y700 2세대가 144Hz의 고조설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 아이패드 미니는 60Hz의 평범한 디스플레이입니다. 144Hz 고조설이라고 해도 모바일 게이밍 측면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고조설과 더불어 Y700 태블릿 자체가 워낙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평상시 조작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해상도도 Y700이 좀 더 높긴 한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고요. 하지만 Y700은 아이패드에 비해서 디스플레이의 반사방지 처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빛 반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Y700은 자동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이 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화면 밝기 조절이 자연스럽게 잘 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스피커는 사람들이 아이패드 스피커 하면 뭔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이패드 미니는 스피커가 썩 좋지 않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까지의 스피커는 진짜 별로였고 아이패드 미니 6는 상당히 좋아지긴 했지만 아이폰 프로 스피커랑 비교해서 많이 좋건 하지도 않아요. Y700 2세대 스피커 쪽이 음량 크기와 저음 등의 측면에서 아이패드 미니 6보다 더 낫습니다. 더 큰 화면과 더 큰 스피커 음량은 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게임이라는 미니 태블릿 핵심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으로 게이밍 태블릿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 성능과 쿨링 성능은 수많은 리뷰에서 Y700이 워낙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해봐도 정말 좋긴 했습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 2800점, 최하 점수 2786점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스테빌리티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아이패드 미니 6는 최고 점수 2819점, 최하 점수 2251점으로 쿨링 성능의 부족으로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Y700에 들어있는 CPU는 2024년 기준으로 출시된 지 2년이 넘은 스냅드래곤 8 젠 1이잖아요. 최신 스냅드래곤 8 젠 3가 들어간 갤럭시 S24 울트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 5101점, 최하 점수 3435점으로 Y700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케이스도 벗기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방에서 시정했을 때의 점수고 26도의 방에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케이스도 끼우고 특별히 백그라운드 작업 같은 것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시정했을 때는 최하 점수가 2695점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세대의 성능 차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Y700 2세대의 쿨링 성능이 뛰어나다는 소리고 그래픽 설정만 제대로 해놓으면 게임을 오래 플레이해도 발열 때문에 프레임 드랍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소리죠. 그리고 원신 같은 게임들에서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그래픽 품질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고 옵션을 올려놓고 두 기기에서 그래픽을 비교해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나 싶었습니다. 화면 비율의 차이 때문인지 캐릭터의 비율의 차이가 있긴 했는데 안드로이드 기기 스펙에 따라 그래픽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Y700에서의 그래픽 품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Y700 쪽이 용량도 더 크고 실제 배터리 타임도 유튜브 감상과 게임 플레이 양쪽 상황에서 모두 아이패드 미니보다 더 오래 갔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사용한 지 1년 정도 된 제품이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는 아니긴 하지만 뭔가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아이패드보다 배터리 타임이 짧을 것만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태블릿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데 사실 OS 차이겠죠. 아이패드 OS용 앱을 사용하는 것이 태블릿을 사용하는 주 목적이라면 전용 앱 생태계가 부실한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애초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전 어차피 태블릿의 용도가 영상, 전자책, 게임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든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든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아이패드 미니에서는 스마트폰과 동시에 같은 번호로 아이패드용 카카오톡을 사용 가능하지만 Y700에서는 스마트폰과 동시에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정가 기준으로 Y700 2세대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반값짜리 태블릿이지만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비율 주사율, 스피커, 그래픽 성능, 배터리 등의 측면에서 아이패드보다 우월합니다. 따라서 게임용, 영상 감상용, 전자책용 등으로 태블릿 사용할 사람들이라면 둘 중에 Y700을 선택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미니 6도 예쁜 색상, 가벼운 무게, 화면의 저반사 처리와 트루톤 기능, 아이패드 OS의 앱 생태계, 애플 기기 간의 연동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기기를 지금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나오기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몇 개 남지 않았고 특히 8인치대의 컴팩트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만드는 회사는 거의 멸종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니치한 시장을 레노버 리전 Y700은 매우 잘 공략하고 있으며 2세대로 끝내지 말고 제발 계속해서 후속작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싸지 않은 정발 가격으로 구매했지만 그래도 최근 산 것 중에서 이게 가장 만족스러운 구매였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